네, 이번엔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요? 네, 중국이 돌연 금리를 하락시켰습니다.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텐데요. 오늘은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시작부터 철강, 화학주, 조선주 등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금리 인하인데다가 향후 추가로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일단 우리에게 이 재료가 호재인가 악재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일단 위안화의 약세가 진행된다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 없습니다. 이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치명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수출하는 품목과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그다지 겹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만약 위안화 약세가 진행이 돼서 수출 경쟁력이 상승한다면 중국의 수출 경기 호조세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해왔었죠. 그런데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왜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는지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의 대유로존 수출 비중이 14%나 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곧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유로화 약세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을 앞두고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3억 인구 중에 선출되는 중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반영된 유로화 약세를 두고 왜 하필 지금 와서 단지 유로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이건 좀 어색해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유로화 대비로는 위안화 대비 최근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절상됐습니다. 유로화 대비 위안화가. 근데 달러화 대비로는 2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달러가 기준점입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약해지느냐 강해지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 대비로는 분명히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친구가 또 특성이 있죠. 주로 강해지는 쪽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 자금이 계속 유출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유동성 지표 M2 중가율을 보면 4개월째 둔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 달 12.2%였던 M2 중가율이 1월 들어서 10.8%까지 뚝 떨어지면서 자본 유출이 더욱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M2라고 하는 것은 경기 선행 지표에서도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경기 부양이 목적이었다면 저라면 금리 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가 아닌 굳이 자본 유출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선택했다면 경기의 부양보다는 더 그럴싸한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지방정부의 부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4조 4천억 위안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바꿔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발행된 지방정부채를 모두 더한 것에 올해에만 4분의 1에 달하는 어마무지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 중에서 70%가 부동산 관련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러니까 대규모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만큼은 부동산 경기가 절대로 냉각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된다면 지방정부의 부실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중국은 현재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준 통화는 달러입니다. 심각한 자금 유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최근 더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준율 인하가 아니고 굳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올해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만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적어도 올해만큼은 부동산은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난주 방송에서 FTA 수혜주로서 건설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래저래 건설주 상승의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